2024년 9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쯤일까요? LA에서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푸른피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2025 시즌을 끝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정말 놀랄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언제든 떠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지만 사실 이런 레전드 선수가 갑자기 필드 위에서 사라지는 건 정말이지 놀랄만한 뉴스였습니다. 클레이튼 커쇼의 팬이었든 팬이 아니었든 다저스의 팬이었든 아니었든 분명 커쇼는 우리 시대 2010년대 기점으로 해서 정말 최고의 선수였으니까요. 류현진 선수가 은퇴 소식을 전달하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9월 20일 그는 마지막으로 다저스 스타디움의 마운드 위에 올랐고 찬란했던 그의 야구 커리어의 마지막을 향하는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따라 그가 써내려왔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위대했던 투수 클레이튼 커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커쇼는 어쩌면 우리나라랑 연관이 참 있었던 것 같은데 2006년 커쇼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전체 7번으로 다저스에 픽되어 MLB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고등학교 기록은 13승 무패 64이닝 평균 자책점 0.77 139 탈삼진이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레벨에선 전미 최고 수준의 피칭을 보여줬던 선수였기에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 출신의 선수였지만 빠르게 MLB에 볼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2008년 커쇼는 스프링 트레이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소 요상해 보이는 폼으로 등장한 이 선수는 강력한 구위로 MLB 타자들을 압박해 왜 그가 전미 최고의 유망주 투수였는지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당시 선발 자리를 경쟁하고 있던 선수는 다름 아닌 박찬호 선수였었고 그 박찬호를 제치고 커쇼는 다저스의 5선발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다저스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를 제치고 그 자리에 올라선 그는 그렇게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를 끝낸 것이죠. 인연이 깊다면 참 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청운을 품고 시작한 커쇼는 지금의 커쇼와는 다른 선수였습니다. 150km 중반에 당시론 빠른 구속 그리고 엄청났던 스윙 무브먼트와 구위로 타자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전형적인 어린 선수였었습니다. 2008년 9이닝당 볼넷 개수가 4.35개, 2009년 9이닝당 볼넷 개수 4.79개로 다소 높은 편이었죠. 우리가 지금 유망주들을 보며 와 맨날 벌질이냐 어떻게 쓰냐 이게 투수냐 하는 선수가 커쇼였습니다. 심지어 커쇼는 투피치 투수였습니다. 묵직한 패스트볼과 낙차가 매우 큰 커브 그 두 개로 해먹는 투수였죠. 물론 그렇다고 클래스가 떨어지는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2년 차인 2009년부터 171이닝 ERA 2.79 WAR 4.15 지금 22살 투수가 이런 기록을 작성해도 와 돌았네 할 만한 기록을 썼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쇼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 커쇼가 만들어진 건 2011년이었습니다. 커쇼에게 그 무엇보다 큰 날개가 되어준 슬라이더의 장착이었죠. 2011년 슬라이더 장착과 포심 패스트볼의 로케이션 조정으로 한 차원 높은 깨달음을 얻은 커쇼는 포심 플러스 커브의 단순한 파워 피칭에서 포심, 슬라이더, 커브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2011년 233.1이닝 ERA 2.28, 248 탈삼진, WAR 7.3 슬라이더와 함께 그의 인생 첫 사이영을 타나게 된 순간이었고 위대한 커리어의 시작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011년, 2013년, 2014년 세 번의 사이영을 타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엔 MVP를 따내며 현역 선수로는 마지막 투수 MVP를 따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MVP는 마지막 투수 MVP가 될지도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책임 이닝수가 적어지고 있는 현대 야구라 정말로 힘들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또 그가 이룩했던 커리어를 보면 평균 자책점 1위는 총 5번을 했고 올스타인 11번이 뽑혔으며 2020, 2024 두 개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커리어에서 좋았던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5년이 정말 아쉬웠죠. 3년 연속 사이영을 타낼 수 있었던 기회였으니까요. 당시를 다시 되짚어보면 232.2이닝, 탈삼진 301개, ERA 2.13, WAR 8.6 어쩌면 지금 보면 사이영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기록을 작성했지만 제이크 아레이터와 잭 그레인키도 이에 못지않은 기록을 작성하며 사이영 순위에서 3순위로 밀려 3년 연속 사이영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아리에타가 후반기 ERA 0.75라는 전설적 기록을 작성했던 게 임팩트 부분에서 가장 컸었던 게 당시 주요 골자였죠. 어쨌든 이 당시 커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가히 천하천의 선수란 어떤 것인지 어떤 선수가 레전드의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커리어를 써내려갔죠. 단지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2016년 허리 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쿨의 투구폼이 아닌 올드스쿨의 투구폼을 지닌 커쇼는 팔꿈치 부상보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허리 부상과 대담 증상인데 그 허리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를 기점으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이닝 소화력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2015년이 마지막 200이닝을 넘었던 시즌이었죠. 물론 여기엔 리그 분위기가 변한 것도 한몫하긴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쯤 불펜 투수의 활용도가 더 빡세게 들어가는 시점이기도 했으니까 뭐 시대의 분위기 그리고 개인의 몸 상태가 겹쳐서 더 이상 푸파식 이닝 히터의 모습은 사라졌죠. 그래도 게임에 뿌리는 영향력은 여전했고 항상 리그 최정상급 투수로 군림한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커리어 평균 ERA 2.54, FIP 2.85, WAR 78.7 이 엄청난 토탈 기록이 그것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커쇼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는 코로나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21년 팔꿈치 염좌, 22년 허리 통증 재발, 23년 어깨 통증, 사실상 가장 크리티컬했죠. 이 통증으로 어깨 수술을 하고 24년까지 거의 통으로 쉬게 되었으니까요. 23년 커쇼의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아직 한참이라면 한창일 수도 있지만 에이징 커브가 온다면 시작될 수 있는 시기였기에 이런 어깨 수술은 더욱 크리티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 2024년을 끝으로 은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오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올해 그런 불안을 불식시키기에 나름 충분한 활약을 보여주며 최소 2-3년은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기록된 성적을 보면 21게임, 106.1이닝, 탈삼진 77개, ERA 3.5, WAR 2.2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리앱 시즌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도 합니다. 겨울과 봄에 준비 잘하면 다시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만들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아니었나 봅니다. 본인은 이 시기가 물러나야 할 때라고 느꼈었나 봅니다. 필드 위에서, 마운드 위에서의 삶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m at peace with it. I think it's the right time. It's been such a fun year. I've had such a blast with this group. I've had such a blast with all you guys. So yeah, I can't think of a better season to go out. 본인으로 인해 더 이상 팀에 피해가 되지 않는 이 순간이 끝내기 가장 좋았던 때라고 생각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선택은 커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시대 최고의 경쟁자였던 블랜드와 슈와저와는 다른 커리어를 쌓았던 하나의 유니폼만을 입고 18번의 시즌을 치렀던 그 고귀했던 특별한 말이죠. 그리고 그건 커쇼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를 레거시일 겁니다. 단순히 이 커쇼라는 선수의 기록을 떠나 그 어떤 선수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고귀한 말이죠. 하나의 유니폼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0개 구단이 있고 그 어떤 프로스포츠보다도 팀 이동이 잦은 메이저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유니폼은 다 특별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이영을 여러 번 수상한 투수, MVP를 따는 투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멋진 투수라는 기준을 세운 존재였습니다. 많은 연봉, 더 많은 커리어, 더 많은 우승 반지도 좋지만 하나의 팀에서 하나의 연대기를 함께 보낸다는 것, 그리고 가장 앞선 존재가 되어 팀을 이끈다는 것, 단순히 다저스 프랜차이즈 심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가 인정한 우리 시대 최고의 투수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되돌아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레전드라는 말은 절대 쉽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커쇼는 그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투수였다고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커쇼를 단순 선수로만 기억하는 건 어쩌면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야구장 안에서의 커쇼는 전설적 투수였지만 야구장 밖에서의 커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커쇼는 밝고 유쾌하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저스 선수단과 코치진뿐 아니라 다저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커쇼라는 인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예의 바랐으며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람 좋음은 비단 다저스 스타디움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와이프 앨런과 함께 매년 많은 봉사활동을 다니고 많은 기부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는 가짜 말고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역시 클레이튼 커쇼라는 사람의 큰 모습 중 하나입니다. 좋은 선수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측면까지 봐야 커쇼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 자체가 레전드다운 삶이었으니까요. 그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끝맺음으로 그는 더욱 위대해 보입니다. 그게 커쇼인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 커쇼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이만큼 위대했던 투수는 쉬이 보지 못할 겁니다. 랜디 존슨의 커리어를 풀로 보지 못했기에 제 인생에 있어 커쇼는 제가 본 가장 완벽한 자완 투수 원탑이었습니다. 위대한 자완 투수가 나올 때면 항상 그래서 커쇼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말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올리면 꼭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커쇼 정도면 명전인가요? 네, 명전입니다. 명전 첫 턴 만장일치까지도 당연합니다. 커쇼 정도면 연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커쇼 연결 안 되면 앞으로 다저스 그 어떤 선수도 연결 안 됩니다. 이젠 메이저 실력 안 돼서 은퇴하나요? 아니요, 2-3년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물론 전성기 시절 생각하면 구위나 체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투수로서 커쇼는 아직 썩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젠 안녕 같은 영상을 뽑긴 했는데 아직 커쇼의 2025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커쇼는 세 번째 반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고 팀 다저스는 떠나는 커쇼에게 우승을 선물하기 위해 엄청난 동기부여가 입혀진 상태일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MLB 2년 연속 우승이 없었거든요. 올해 다저스 분명 약점이 확실한 팀인데요. 커쇼의 은퇴 발표가 어떤 변수를 일으킬지 그 점도 보시면서 커쇼의 마지막 플레이오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투수였던 클레이튼 커쇼의 마지막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